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분 건강환자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통증 중에서 각 부위별로 통증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떤 통증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통증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분량이 조금은 많아요. 조금 많은데 잘 들으셨다가 마지막에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퀴즈를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치약을 한 통 선물로 드릴게요. 머리에서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턱관절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코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경추나 아니면은 뭐 혈관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육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통증들이 우리 머리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관절이나 아니면 어떤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대 머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통증은 긴장성 두통이에요. 자, 긴장성 두통이라 그러면은 머리,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그 근육 긴장의 통증이 머리 쪽으로 이제 방산통이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앉아있어요? 요새 앉아있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하고 하다 보니까는 자세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목이 일자목이 되고 어깨도 자꾸 결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목도 뻐근하게 되겠죠. 그리고 허리도 좀 뻐근할 거고, 자꾸 앉아있다 보니까는 이런 대퇴근, 우리 햄스트링도 자꾸만 단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뭔가 좀 뻑적지근하고 이런 느낌들이 자주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근육이 뭉치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근육들은 그 근육이 긴장이 될 때 그 긴장된 통증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산되는 방산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근육이 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부위가 아픈지, 내가 평소에 머리가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그 지도하고 일치하는 그림이 있으면은 그 그림하고 관계되는 그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주 뭉치죠. 아까처럼 앉아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머리를 띠를 두른 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뒤쪽만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 중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치통, 이빨이 아픈 것들도 근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측두근이 뭉치게 되면은 윗이빨에 어떤 특정 부위가 이제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머리에서 나타나는 통증들 중에서 가장 흔한 통증들은 이런 근육성 통증들이에요. 자, 뒤에 있는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는 머리 뒤로 올라가는 후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들이 눌리게 돼요. 그러면은 머리 뒤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서 이 신경을 누르면은 이 신경을 따라서 찌릿찌릿찌릿하는 이런 통증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통증들 한 번 정도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뒤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 옆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눈까지 해가지고는 눈까지 뻐근하게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머리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통증들이고요. 자, 이 통증을 예방을 하려면은 이 자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앉아서 뭐 몇 시간씩 이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자꾸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뒤로 깍지를 끼고 어깨도 펴주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똑바른 자세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모니터를 밑으로 놓게 되면은 자꾸만 밑으로 수그러지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자체를 좀 높여놓고는 위로 쳐다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얼굴로 가는 신경 중에서 이제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가지가 3개로 뻗어 있다 그래서 이제 3차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마로 가는 거, 다음에 뺨으로 가는 거, 턱으로 가는 거, 이제 어느 분지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요 부위만 아프기도 하고, 머리, 이마 부위만 아프기도 하고, 턱 부위만 아프기도 하고, 혹은 2개나 3개 전체가 다 아프기도 하죠. 혈관이 신경 주변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두근두근하면서 이 신경을 툭툭 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찌릿 찌릿 찌릿, 혹은 이마로 찌릿 찌릿, 욱신, 욱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통증이 이 3차 신경통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혹은 우리 대상포진이라고 하죠. 대상포진이 이 3차 신경에 오면서 이 3차 신경을 아주 많이 아프게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드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수술적인 요법도 좀 완벽하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 이제 3차 신경을 건드리면 혈관을 좀 안정시켜준다든지 신경 자체를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쪽이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두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편두통이라는 진단은 우리가 좀 특별한 두통인 경우에 이제 편두통이라 그러고요. 한쪽이 아프다는 거는 그냥 편측두통 아니면 한쪽만 아프다는 이제 그거고 우리가 한쪽만 아프다는 걸 편두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조금은 이제 잘못된 이름이에요. 편두통이라는 증상은 새가 부리로 콕 쪼듯이 아파요.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돼서 나타납니다. 편두통은 머리에 있는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이 되면서 이 혈관이 신경을 톡톡 건드리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심장이 우리가 혈관이 두근 하잖아요. 그 리듬하고 맞춰서 우리 심장 뛰는 리듬하고 맞춰서 옥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편두통의 특징이고요. 다양한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혈관이 확장이 되려면은 어떤 뭐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교감신경의 어떤 불균형이 먼저 전조가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눈이 갑자기 뭔가 좀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이상한 감각이 온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몇십 년씩 이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지 내가 이제 두통이 나타날지 말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짐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평생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머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뇌 속에서 피가 터져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뇌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통증 양상이 아주 내가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아픈 그런 통증이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요. 자, 근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다 출혈이냐 머리 속의 문제냐 그거는 아니겠죠. 머리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야지 우리가 응급실을 가야 되나 MRI를 찍어봐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빙빙 돌아요. 세상이 이렇게 빙빙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빙빙 돌듯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딘가 팔다리 감각이 갑자기 좀 저리다든지 이상 감각이 나타나든지 뭔가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는다든지 좀 몸이 휘청거린다든지 눈으로 보는 시야가 평소하고는 다르게 물건이 겹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좀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될 때 우리가 머릿속의 문제구나 라는 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기타 좀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 중에서 턱관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이라는 거는 턱관절에 이런 자그마한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턱이 자연스럽게 이제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 디스크 자체가 위치가 바깥쪽으로 아예 빠져 있게 되면은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한쪽 턱이 많이 닳아가지고 이 디스크가 닳아서 퇴행성 관절이 되는 경우, 이 턱관절 자체가 퇴행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턱을 벌릴 때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벌어지겠죠. 해서 이 턱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이쪽 근처로 해가지고는 통증이 나타나고 한쪽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계속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한쪽 이빨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씹는 분들은 계속 오른쪽만 씹게 되고 왼쪽 씹는 분들은 계속 왼쪽만 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턱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면 좋은데 한쪽 턱만 사용하다 보니까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좌우가 좀 비대칭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개를 똑바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턱이 무게추가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턱 자체가 얼굴 자체가 이렇게 살짝 끼울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척추까지 온 몸이 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쪽만 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꼭 양쪽으로 좀 골고루 씹는 거를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후관절. 척추끼리 서로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후관절에 퇴행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절면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느 관절에 염증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후두신경 문제를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서 상부경추로 갈수록 머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하부경추 쪽에 문제가 생길수록 어깨나 이제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어요. 이제 축농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면 어디에 통증이 나타날까요? 요 코를 주변으로 해서요. 요 X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통증이 나타나요. 요 앞쪽으로 되게 띵 하면서 뭔가 좀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귀 웨이도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귀 앞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 주변에 욱신욱신하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략적인 이제 통증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 중에서 어깨동무에 오시면 안 되는 거는 뭘까요? 뇌출혈. 그렇죠. 뇌출혈. 방금처럼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내 평생 우와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야. 근데 갑자기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손발이 뭔가 좀 눌리는 게 이상하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자, 이러면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응급실. 바로 응급실 달려가셔야 됩니다. 한 분, 1분도 지체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고. 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디 오시면 돼요? 어깨동무.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어깨동무에 오시면은 저희한테 다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별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잘 구별하셔가지고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적절한 조치를 좀 같이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런 간단한 강좌가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건강을 지키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